수능 특강 책이 메인이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자, 명절 잘 보냈을 테고 고3은 별로 의미 없지. 3월 20일인가? 천오고 책 사냐? 책 주문했어요. 지금 한 달이 지났어. 1번부터 봅시다. 요게 단수야. crisis. 이렇게 뒤에가 SIS로 끝나는 단어들은 보이지? 복수형일 때 이렇게 ES로 바뀌어.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many가 있으니까 무조건 복수 나와야 되고 crisis라고 적어야 돼. 저것도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여기다가 저걸 쓰면 안 되지. many는 셀 수 있는 거고 무조건 뒤에 복수가 와야 되니까. 많은 오늘날의 위기애들은 해놓고 주어만 때려놓고 지금 동사를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수일치 잘 보라고. 크라이시스가 복수니까 여기 are 이렇게 잡아줘야 돼. 떨어져 있어도 is로 적지 않도록. 아니? 어떤 바탕이는 여기 Great Recession 이게 이런 뜻이야. Recession. Recess가 원래 의미가 물러나는 거고. 그래서 Great Recession 하면 세계사 배운 사람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대공황. 그런 것과 같은 이야. 같은 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아니고 크라이시스가 주어야. 미국에 있었던 대공황과 같은 그런 많은 오늘날의 위기들은 심플리는 단순히가 아니고 심플리가 부사로서 이렇게 또 다른 부사를 꾸밀 때는 매우 정보가 돼. 강조한다고 보면 되겠지. 투빅. 이 투빅도 사실은 강조야. 너무 커서. 근데 심플리까지 들어갔으니까 완전 너무 커서 그런 거야. 굉장히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날의 위기 상황들은 대단히 규모가 크다 이 말이야. 규모가 크다. 그리고 too overwhelming 같은 말이야. overwhelming 고3이 모르면 안 돼. 압도하다요 원래. overwhelm까지가 압도하다 동사. 그러면 분사로 바꿨으니까 이 위기들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너무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야 투투를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번역해도 되긴 하지만 투 어쩌고 뭐 중학교 때부터 투투요법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고3들은 해석할 때 하기에는 지나치게 뭐뭐하다 이런 해석이 좋아. 나중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면 이놈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떻다. 그러니까 too difficult for me to solve 이러면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잖아. 여기 지금 의미상 저 for가 있으니까 당신이 to comprehend comprehend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이해하다는데 어떤 이해라 그랬어? 포괄적 이해잖아, 그지? 그럼 이게 막 사태 파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야. comprehend의 느낌이 그래. 이게 대침체가 아 이렇구나, 이 상황이 이렇고 좀 정확해. 그래서 이해하기에도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커. 응? 부사니까 to 부정사 사이는 항상 부사야. 적당히는 알겠지만 완전히 그 사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압도적이야. 요즘에 경제 상황이라는 게. 됐어? much less는 따로 외워. 이 much less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는 고사하고라는 표현 하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풀기는 고사하고 어떤 문제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게 고사하고야. 국어 시간에 나올 테니까 잘 들어도. 너무 바빠서
식사는 고사하고 잠도 못 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더 자세한 거야. 통제를 하는 건 이해를 해야 하는 거지. 그치? 어떤 상황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 통제는 고사하고 통제까지 욕심낼 수가 없어. 사태 파악도 힘들단 말이야. 너무 크고 압도적이라서.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국이 이제 관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그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왜 관세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지, 왜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늘지 않는지 자세한 사태 파악이 잘 안 된다고. 그렇지? 파악은커녕 트럼프가 관세 안 때리게 통제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엔 있잖아. 내가 못 살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됐어? 있잖아.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꼰대 같은 분들이 사태 파악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이 아닐 때에는 저 잘 살고 싶어요. 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절약하고 아끼고 살면 나아질 수 있어. 그 방법이면 되겠구나. 사태 파악이 되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은 니네 알잖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버는 세상이 아니잖아. 뭔가 복잡하다고 지금. 오케이? 그럼 뭐가 와? 내가 어떤 문제를 접했는데, 위기를 접했는데 해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돼. 그럼 멘붕에 빠질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수능 지문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언 주제가. 오케이? 뒤에 조언 부분이 나올 거야. 이오크는 어려운 단어로 나왔어.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 이거 같은 말로 바꿔도 돼. 이런 종류의 주어는 위기들이야. 역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두 번 나와서 내가 아까 잡은 거야. 복수니까 여기 수일치 이지 쓰지 말라고. 내신에 나와.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은 are precisely, 단어 외우면 되지. 부사니까 precise가 뭐야? 정확하게. 그래서 주어, 동사, kind 그 종류다. 주격 보호야. 여기서 kind는 명사야. 종류 명사. 이러한 종류의 위기는 바로 정확하게 그런 종류인데, 그 종류를 아까 kind 같다고 했으니까 this kind 써놓고 더 kind 쓰면 kind가 두 번 겹치잖아. 그래서 굳이 찾아내서 이런 종류라는 동의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모두 될 수 있느냐? 나 같으면 니네 수준에 맞게 쓰려면 salt를 썼을 거야. salt도 종류거든. salt. 근데 이게 왜 ilk 같은 어려운 단어를 고치지 않았냐 하면 니네 수능 지문이나 EBS 연계 지문은 원문을 발췌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쓴 글이라고. 사실 이 출제위원들이 만든 게 아니야. 어디 논문이나 기사에 나와 있던 글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준에 안 맞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런 것들을 주석으로 달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ilk를 빼고 salt란 단어는 고등학교 필수 단어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동의어. 자,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은 정확히 어떤 종류냐? 명사라고 했으니까 관계사절이 붙는 거야. 뒤에 불완전하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냐? In Gulf. 걸프가 지형으로 뭐냐? 걸프가 지형. 어떤 지형에서 걸프가 뭐야? 걸프. 이게 육지야 이쪽이. 이렇게 바다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있잖아. 그지? 사람의 입 모양이잖아. 딱 삼키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걸 걸프라고 해. 다른 뜻으로 동사로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도 있어. 걸프.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주석이 있지만 개걸스럽게 집어 삼키는 걸 en 붙으면 동사화 된다는 거 배운 적 있어? 주석 나와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걸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줘. 원래 걸프는 만이라는 지형이 들어봤지? 진주만, 걸프만, 영일만. 우리나라도 있잖아. 포항에 영일만 이런데. 여기 뭐가 발달해? 주로 항구가 발달하지. 천연적인 지형이. 나중에 나오면 알아두고. 자, 이러한 종류는 바로 쉽게 너를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기야. 여기까지만. 이런 종류의 위기들은 정확하게 바로 쉽게 너를 잡아 삼킬 수 있는 상징적인 거지. 너를 잡아 삼킨다는 게 뭐야? 네가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지? 뭘 가지고? destructive. construct가 건설, destructive는 해체. 응? 해체. 파괴. 그래서 constructive는 건설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얘네 이게 진짜 건설이 아니고 이거라고. 우리 건설적으로 생각해. 들어봤지?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냐? destructive. 그러니까 얘는 파괴적인, 즉 네거티브한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제 위기를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나를 집어삼켜. 삼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내가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되니? 6글자로 뭐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반응이야? 파괴적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그 침체에 대한 반응과 함께 너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다시 한번 관계하자. 이 파괴적인 반응이 나오잖아 나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럼 그 파괴적인 반응은 또 어떤 일이냐? 어떤 반응이냐? 이거 계속 하지 않았어? interfere with. 자동사라서 뒤에 with 꼭 합쳐서 배우라고 그랬어. 뭐뭇을 해치다, 방해하다. 너의 원래 네가 능력이 있어. Your ability. 항상 만만한 문제면 이 그 위기들을 뭐 할 수 있어? 크라이시스야. 위기들을 이것도 대명사 잘 기억해야 돼. 위기들이야. 아까 계속 크라이시스 복수로 나왔지? 이시 아니고 댐이란 얘기야. 그것들을 overcome 뭐야? 극복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이 있어 원래는. 근데 그 방해하는 게 뭐야? 너의 파괴적인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오케이? 그걸 가지고 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종류의 위기라고. 처음부터 해석하면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은 바로 정확히 이런 종류의 위기인데 이 위기가 곧 너를 잡아삼켜. 잡아삼키는데 너에게 있어서 파괴적인 반응을 끌어내면서. 근데 그 파괴적인 반응이 나오면 원래 네가 가지고 있던 위기 극복의 능력을 어떻게 해버려?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6글자야. 에라 모르겠다. 이 질문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어떨 때 에라 모르겠다? 감당이 되는 순간까지는 노력하지.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내가 풀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딱 놔버리는 순간이 있지. 영어로 찾아봐. 그 놔버리는 순간을 표현한 단어가 뭐야? too overwhelming, too big. 요 순간이 오면 연필 집어 던지잖아. 그치? 위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경제적 위기네? 괜찮아.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뭐야? 아씨 몰라. 몰라. 백수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 지문 서술형, 영석고 같은 경우에 시험 대비할 때 서술형으로 잘 기억해. 관계사절이 이중으로 섞여 있어서. 자, 그러면 oversized, 지나치게 큰 이거지? 사이즈가 오버됐으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커져 있는 위기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purpose. 이게 좋아요. 동명사 주어. 너무 지나치게 커져 있는 위기에만 뭐 하는 거야? 집중하는 것은 exacerbate, 악화시킬 수 있다. 악화시킬 수 있다. 자, 쉬운 단어로 worsen, 악화시키다. 동의어 나올 수 있어. 악화시키다. 그 자연적인 psychological, 심리적이고 emotional, 감정적이며 그 육체적인 반응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네가 그로 인해 겪게 될 be going to experience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겪게 될 앞에 있는 것들.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위기야. 위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신체적 반응은 나올 거거든.
경제 위기다. 그럼 일단은 지금 상황이 좀 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좀 무기력해. 이런 반응이 나올 거거든. 근데 감당이 되면 이 정도만 느끼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나올 수 있는,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어떤 감정적이나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버려? 이런 반응들을 어차피 겪긴 겪을 텐데, 그냥 겪는 수준이 아니라 뭐 시켜버릴 거라고. 악화시켜버릴 거라고. 됐어? 이러한, 여기 나오네. 아까 내가 salt가 종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지금 종류란 표현이 kind가 있고, 또 여기 주석으로 ilk가 있었고, 또 salt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 선생님 kinds of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위기가 있을 때 가지고니까 with는 있다, without는 없다지. 자,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with가 분사구문도 되는 거 알지? 어떤 상황에서 너의 최고의 찬스, 기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건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찬스는 원래 기회지만 your best chance니까 너의 최고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찬스. 완역 좀 해야 돼. 너의 최고의 기회는,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은 바로 여기가 핵심이지. 빈칸 나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이다. 그럼 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위기 감당이 안 되거든. 그 와중에 넌 할 수 있어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아까 문제가 뭐지? 위기가 너무 어때서? overwhelming하고 빅해서 문제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일반적으로 너무 크면 작게 만들어야죠. 짧게 쪼개야지. 그래서 to identify, 요거 외우는 게 좋아. 나중에 시험 대비 때 to identify, 확인해 보는 거야. 검증해 보는 거지.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야. aspect. 이 측면들이라고 하면 바로 어떤 측면들이냐? 있어. within. 비동사 뒤에 전치사. 어디 있다지? within. 이 안에 있는, 바로 너의 통제하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압도적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순서 문제 잘 봐도 첫 번째는 뭐라고? To identify those aspects that are within your control. 찾는 거야. 대는 순서를 정할 때 그리고 나서라는 뜻으로 나와. 먼저 뭐하고? identify 하고. 그런 다음에 너는 뭐 할 수 있어? 아까 네가 얘기한 거. 잘 듣고 있어요. 이 네가 어떤 측면이 내가 통제가 되지? 한 다음에 그 큰 위기들을 breakdown, 쪼갤 수가 있다는 거지. 쪼개서 변환. breakdown에서 A를 into 뒤에 걸로 바꾸는 거야. 쪼개서 더 작고 더 manage가 관리하다지? A를 뭐라 그랬지? 할 수 있게 하죠. 수동. 그건 뭐야? 관리가 네.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잘게 쪼개는 거야. 요거 문법 toward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toward which. 하나 잘 들어도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toward가 좀 긴 전치사지. 뭐 있어? between 이런 거 있지. 또 뭐 있어? 넘어서 beyond 이런 거 있지. behind 이런 거 있지. 뭐 일반적으로 전치사 철자 2개 아니면 3개잖아. to, or, in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철자가 5개 정도 이상 되는 전치사 있지? 잘 들어야 돼. 니네 원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가 맨 뒤로 갈 수도 있죠. 있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이 toward를 뽀개가지고 이 뒤에다가 쓰는 거 안 된다고. 오케이? 전치사가 철자 5개 정도 되면은 관계대명사 앞에만 무조건 써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 그냥 간단하게 이 toward 이동 안 돼. 이동 안 된다는 건 이거 toward that도 안 되고 toward 생략도 안 되고 무조건 toward which야. 요거 학교 내신에 100% 나와. toward which. 당연히 뭐만 써도 안 돼. which만 써도 안 돼. 되니? 그리고 해석할 때는 내가 지금
태양이 빼고는 계속 해석하는 법 알려주잖아. 선행사 2번 해석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그 큰 위기를 더 큰 위기를 smaller, 더 작고 좀 더 관리가 될 만한 문제들로 쪼갠다. 그 문제를 향해서 쪼개진 문제지. 감당할 수 있는 쪼개진 문제지. 그 문제를 향해서 너는 뭐 할 수 있어? 지시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다이렉트가 방향을 향하게 하다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 원래 다이렉트 동사로 쓰이면 A를 toward B라고 하면 A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toward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너는 보낼 수 있다. 너의 뭐를? 에너지를 하고 toward B가 선행사라고. 에너지를 여기다 쏟을 수 있다고. 됐니? 일단 요거 됐어?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어? 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결국은 find, 해결책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살짝 넘어오면서 변화가 하나 있었어. 여기 단수지. 그지? 요거 잘 넘어갈게. 너의 최고의 방법은 그 측면들을 찾는 거야. 네 통제하에 있는. 그리고 나서 너는 그 중에서 통제하에 있는 문제들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설키 있어. 근데 요거랑 내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요건 통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야. 이 중에서도 어떤 거? 더 큰 거. 이게 더 크다고 치자. 요걸 하나 찾아. 그러니까 네가 통제에 있는 거 다 해결하는 게 아니야. 통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올 거 아니야. 전체가 막 이만큼 있는데 먼저 해야 될 단계는 뭐다? 이 중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다른 것보다 어떤 문제? 가장 큰 하나의 문제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복수가 아니고 크라이시스라고 나온 거야.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더 큰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우선순위라 그러지. 그걸 찾는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의 그 문제점 한 가지를 또 뭐 하는 거야? 어때? 문제 이거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가장 큰 문제 하나 찾았어. 이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 또한 너무 한꺼번에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쪼개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너의 에너지를 그 다룰 수 있는 더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시켜라.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순서 알겠어? 이 문제 학교 내신 나오면 순서 이렇게. 예를 들어 think back.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공황 얘기를 해보자. 너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공황이 닥쳤다. 큰 문제 아니야, 그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러면 비록 네가 아마도 didn't have the ability, 능력은 없겠지. 그 대공황을 한꺼번에 되돌릴 수 있는 빌런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고. 너는 능력은 없어. 비록 없지. influence economic policy. 전 세계적인 경제 정책, 그 대세 경제 정책을 네가 영향을 줄 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너는 그렇긴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Revisit the distribution of your investment. 자, revisit은 다시 방문하다. 즉 재검토란 뜻이 있어. 물리적인 뜻. 다시 한번 찾아가 본다는 건 뭐야? 확인하고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너는 분명히 재검토할 수는 있었다. 그 분배는 뭐야? 내가 내 재산을 나눠보는 거야. 경제니까 돈이지, 그지? 분배. 당연히 너의 투자들. 투자 분배가 뭐야?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지금 주식에 얼마 묶여 있고 부동산에 얼마 묶여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너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얘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 뭐 연승이 주식하니까 잘 알 거야. 그래서 주식에 맡겼을 때 1년 동안에 1억을 맡기면 10%의 수익이 떨어져. 주식이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막 잘 돌아가죠. 그럼 10%니까 1억 넣고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 1년에. 근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어.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사면 1년 뒤에 10%가 아니고 20% 수익이 나.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 부동산. 그렇지. 이래서 이제 돈 가진 애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그럼 뭘 알아야 돼? 경기 흐름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군데만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3억 정도는 주식에 넣어놓고 한 7억은 부동산에 넣어놓자. 근데 경제가 침체 상황이고 부동산이 침체가 됐어.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는 집 빨리 팔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래야 되겠지. 그게 바로 revisit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야. 너의 여러 가지 투자들에 대한 분배를 재검토해 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 이 경제 상황에서. 됐니? 이거 할 수 있고 결국은 재검토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몰라요. 골라야 되겠지. 선택할 수 있겠지. 뭐를?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창조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자, 포트폴리오는 여기선 뭐냐? 경제에서 포트폴리오는 아까 얘기한 거. 주식에 얼마 넣고, 부동산에 얼마 넣고, 또 금으로 얼마 사고 이런 게 포트폴리오야. 오케이?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직업이 뭐야? 자산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펀드 매니저야. 펀드가 자금이거든. 그럼 펀드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불릴 수 있을지를 관리해주는 사람. 펀드 매니저야. 들어봤지? 펀드 매니저. 그 사람이 뭘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돈 좀 있으면 펀드 매니저. 이승민 씨, 요새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면서요. 제가 좀 돈을 맡겨볼 테니까 내일까지 포트폴리오 좀 한번 가져와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포트폴리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말로도 그냥 포트폴리오야. 다이버스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건 개 중요해. 다이버스는 다양한이라는 뜻. 너네 벌써 선생님하고 여러 시간 지문을 많이 봤지만 다양성이나 다양한이라는 이 단어 졸라 많이 나오지 않아? 명사로 diversity? 요즘의 지문에서 화두가 되는 모든 내용의 화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diversity야. 다양성. 응? 그래서 지금 한글 선택지니까 뭐 일본 말도 안 되고 전문가의 도움 말도 안 되고 다수 안 되고 감정 통제 안 되고 큰 위기일수록 통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잘게 쪼개고 그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대응해야 된다. 되니? 이렇게 되는 게 간단한 질문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지. 아까 내가 별표 쳐줬지만 빈칸도 좋고 나중에 시험 범위가 잡히면 내가 다시 한번 해줄 텐데 빈칸도 좋고 순서도 좋고 어법도 들어있었어.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지문이 시험 출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지문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쭉 보세요. 첫 줄만 좀 읽어봐. however가 딱 셋째 줄에 있거든. 이거 통념 역접 주장의 아주 전형적인 구조야. 자, 볼까? 소비자 조사, 설문조사니까 당연히 소비자를 상대로 물어본 거야. indicate 단어 외워. indicate는 뭐하다? 지시하는. 지시하다. 근데 대절이 나오고 설문조사가 지시하고 있잖아. 이게 suggest랑 동의어야. suggest가 뭐였어? 제안하다 말고 넌지시 전하다. 그래서 암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동의어는 suggest, indicate. 나한테는 설문조사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얘네
요게 언뜻 보면 전치사 요게 명사니까 메이저리티가 주어일 것 같지? 그치? 요거 부분 한정사야. 더 메이저리티 오브가 다수의 하는 부분 한정사야. some of 뭐뭐 중에 일부. 10% of 뭐뭐에서 10% 나오지? 누구한테 맞추라고 했어?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추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게 주어야. 메이저리티가 주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수일치 believe에 s 붙으면 안 돼. 됐어? 첫 번째 수일치. 그러면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거의 91%인데, 그지? 여기 however 존재하니까 이건 잘못된 통념일 거야 아마. 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어떤 통제력을,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통제력이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야?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이 100절의 두 번째 문장이야. 100절 안에서 72%는 주어 동사 나왔지만 and가 있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어. 72%는 또 뭐라고 믿고 있어? 음식과 중요한 역할을. 음식과 영양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play role 역할을 한다 라고 믿고 있더란 말이야. 간단해. 건강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의 주된 수단은 뭐다? 음식과 영양분이다. 내가 잘 먹고 관리해서 나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지. 되니? 이 반대되는 관점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가 아니야. however 하지만 뭔가 반대가 나올 텐데 관점이 이런 사람들의 자기 믿음에 대한 반대가 아니야. 당연히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대부분이 음식과 영양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그 75%의 사람들이 음식과 영양분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럼 정확하게 음식과 영양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문제 하지만 소비자의 75%가 rely on 의존하고 있단 말이지. 그 미디어 출처들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미디어 출처. 매체 출처. 아웃컴이 출처야. 그러니까 음식과 영양분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믿는데 그럼 음식과 영양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정보 출처, 미디어 정보 출처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된? 인터넷이 포함된 미디어 출처에 의존하고 있다. As their major source of health and nutrition information. 그들의 무엇으로서? 미디어 출처. 그들의 주요한 건강과 영양 정보의 출처로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출처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문제점이 뭐야? 건강이 뭐 음식에 영양과 음식에 관련된 건 맞아. 맞는데 이들이 정확한 음식과 영양분 정보를 미디어, 인터넷 포함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너희들 다 상식으로 알겠지만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 출처가 100% 진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 더 심플하게 얘기해줘. 좋아. 건강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음식과 영양분이 중요해. 근데 음식과 영양분이 내 건강에 미치시는 영향력을 파악할 때 지식인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지식인은 뭐가 문제야?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검증된 출처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 중에 75% 의존하고 있고 오로지 절반만이 뭘 사용한다? medical source. 진짜로 의료적 출처를 사용하고 있다. 됐니? 이게 문제지.
자, Google search. 구글의 검색 for nutrition list serves. 여기 나오지? list serve. 특정 그룹 전원에게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구글 검색을 해봤어. nutrition list serves.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지식 한번 보내줘봐. 이랬더니 yield 무슨 뜻이야? 최근에 단어장에서 외웠을 텐데 산출하다. 검색 때리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리스트 서브라는 게 검색어 때리면 니네 쫙 관련 사이트 나오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요거를 쳐보니까 뭐 영양분에 관련된 거 쳐줘 이렇게 요것만 치면 쭉 생산하는 게 10만 개의 사이트들이 나와. 이게 다 영양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겠지? 그러나 it is likely that many of these writings are not reviewed by nutrition expert. 가주어, 진주어. 그건 뭐야? 아마도 일 것 같다야. likely가 it is likely that 아마도 대절일 것 같다. 뭐일 것 같아? 이 글들의 많은 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many of가 있으니까 뒤에 거 맞추어서 이 글들의 많은 부분은 are not reviewed. 뭐가 안 됐어? 검토하다야. 리뷰가 검토가 되지 않았다. 누구한테? 영양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뭐야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사이트라고 다. 되니? 얘네는 이제 요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알지? 인터넷 검색 딱 해가지고 관련 정보 나왔을 때 그 중에 100% 인터넷에 올려있는 게 100% 다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않은 거라는 건 너희들 잘 알지? 그게 문제라고. 근데 미국인 중에서는 그걸 믿는 놈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새 의사 해먹기 힘들대. 가가지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럴 땐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약 드시고 이렇게 그런 음식 피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에이 선생님,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던데요. 환장하는 거야. 왜 어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나는 하긴 일단 의사잖아. 인터넷에서 봤대. 어디 보셨는데요? 지식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런 내용을 배웠잖아. 요즘의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연계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인터넷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지. 그건 기정사실이잖아. 그걸 바탕으로 다른 지문이 나온다고. 뭐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의 그 문제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걸 우리가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본 애들은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소재만 좀 바꿨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게 누가 물어봤지? 연계가 뭐예요? 연계가 이런 거야. 내용에 대한 연계. 인터넷 사이트들 마케팅 분사야. 홍보하고 있는 막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 허브, 약초. 허브는 원래 식물인데 약초. 드라그, 약물. 그리고 건강 디바이스가 뭐야? 기기, 장치.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are not monitored. 감시받지 않고 있어.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정부 regulatory. 규제 기관들에 의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감시받지 않다 보니까 이 인터넷 사이트들이 포함하고 있다고. 자 봐봐. 이거는 수동이야. 감시받지 않고 있다. 주어는 역시 요건데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건 능동이라서 is are contained가 아니야. 담고 있는 거니까. 뭘 포함하고 있어? 잘못되냐, misleading. 정확히 말하면 오도하는 이거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됐어? 그 있잖아. 고사리 파는 사람이 고사리의 효능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뭐지? 무조건 좋습니다. reputable, food, reputable 명성이 있느냐. 원래 reputation 보니까 기억나지? reputation이 뭐였어? 이게 명성이란 말이야. 평판 이런 거라. 그럼 able이니까 아까 수동이라고 했으니까 명성을 뭐하는? 주는 받는. 그러니까 명성을 받는다는 건 평판이 나쁘다 좋다. 유명한 게 famous야. 아주 평판이 괜찮은 음식 회사들은 provide 뭐였어? 제공하고 있다.
유용한 사실들 about the nutrient content 영양분 함량에 대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아니 자기 제품이니까 당연히 영양분이 뭐 들어있다 뭐 들어있다 홍보해야 되지 않겠어? 문제는 하지만 상업적 사이트들 어디에만 몰입돼 얘는 디보트 나왔지 이거 디보티드 이게 지금 분사니까 디보티드 2야 그럼 여기에 몰두한 오로지 어디에만 몰두한 사이트들이야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업적 사이트들은 종종 퍼스트 게시한다 자기 홈페이지에 잘못된 건강에 대한 주장들을 담고 있다 이거지 됐어? 계속 그 얘기잖아 우리 주제 앞에서 다 잡은 거 아니야? 건강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건강은 음식에서 나온다는 사실 다 알아 하지만 그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니네가 잘못된 출처로부터 얻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nternet site maintained by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state extension services, and medical facilities. 자, 이런 사이트들이야. 유지되는 누구에 의해서? 정부 기관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저건 좀 이따 설명할게. State extension services라는 게 미국에 있어. 그리고 저거 모른다 하더라도 의학적 기관들 이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이트들. 상당히 신뢰성 있는 사이트들 아니겠어? 정보 기관이니까. 이런 사이트들은 제공하고 있다. evidence based. 증거를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당연히. 믿을만 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should be the first.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 믿지 말고 이들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1차적인 원천이 돼야 된다. 공공정보의 1차적인 출처가 돼야 한다. 여기서 소스 출처라고 번역하면 돼. 음식에 대한, 영양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못하고 있으니, 잘못되어 있으니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끝났지. 됐나? 거기 나와 있는 그 아까 설명한 그 주 확장 서비스라는 것은 이 주 확장 서비스는 주에서 어떤 이익을 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야. 건강 정보 이런 거 주는 거야. 됐니? 우리나라 같으면 뭐 보험공단 이런 데서 이제 주기적으로 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걸으세요. 음식은 짜게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잖아 공공기관.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누가 알아? 주 확장 서비스가 미국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보통 이럴 때는 비슷한 성격의 다른 것들을 나열해 놓으니까 몰라도 그냥 넘어가도 돼. 됐어? 이것도 지문이 괜찮네. 올해 지금 요 5강에 1번하고 2번 시험 문제 출제하기 참 괜찮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쉽지? 정보는 규제 강화 아니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가 우선시 돼야 된다. 아까 should be the first. 우선시 된다.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게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 priority. 무슨 순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이트에 출처에 두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뭐야?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나쁜 거야? 아니야. 그리고 그 건강 통제의 기반이 음식에서 나온다고 영양소에 있다는 거 믿는 것도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뭐라고?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정보의 출처. 그 음식과 영양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니 경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정부에서 통제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 오케이? 자, 5분 주식.